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준형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새벽 영국에서 들려온 우리 문학계의 희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이 소설가 한강 씨가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인정받는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을 수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발표된 이 한강 씨의 연작소설이죠. 이 채식주의자가 올해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터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이 세계 각국의 유명 작가 작품 6편이 최종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한강 씨가 이 작품들을 모두 제치고 본상 수상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소설 채식주의자 내용을 보면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여자가 이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을 이 탁월한 상상력과 독특한 표현력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평을 보면요, 압축적이고 정교하고 충격적인 소설이 이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찬사를 정했습니다. 네. 한강 씨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 안에 머물고자 노력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또 힘들기도 했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제는 아름다움이나 빛처럼 파괴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작가가 맨 부커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 그리고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인데 이 상을 수상해서 우리 문학의 위상을 한층 높인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의 맨 부커상 수상에는 이 데버러 스미스라고 하는 이 빼어난 번역가가 큰 몫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주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이 작가 한강 씨와 함께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 씨가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그만큼 문학에서는 이 번역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데버러 스미스 씨는 올해 28살의 신예 번역가입니다. 처음 출판하는 번역 작품으로 이 맨 부커 상이라는 큰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심사위원장 평을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독창적인 소설을 번역하면서 문학적 뉘앙스를 잘 살려서 작품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데버러 스미스 씨는 21살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또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단지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서 번역물이 너무 적다,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이 한국 문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언어 장벽 그리고 번역의 문제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이제라도 좋은 번역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문학계의 좋은 작품들을 세계 무대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이 해외에도 알려졌는데 네.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이상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바라볼 또 좋은 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K문학이 좀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알아보죠. 이 미국의 한 로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인데요.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라는 법무법인입니다. 이 로펌이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처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닌 로봇 변호사의 이름도 있습니다. 로스라고 하는데요. 네. 다른 인간 변호사 50명과 함께 파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스가 하는 이 구체적인 일은 이 수천 건의 관련 판례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 이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골라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관된 판례 구조를 보여주고 또 인간 변호사와 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로스의 업무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1초에 10억 장이 넘는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인공지능 로봇 로스는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제작을 했는데 IBM의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작사는 로스가 단순한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인간 변호사의 위치를 위협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문 분야인 이 법률 시장에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진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 기자나 저나 이 자리가 네. 위태롭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5.18 기념식을 하루 앞둔 오늘 야당 의원들이 광주에 모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놓고 두 야당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치정국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주에서 통화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공원 그 앞인데요. 네. 여기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또 많은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네. 곧 이제 금남로를 향해서 행진할 즈음에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 전야제 행사 중에 통화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지금 방금 시작한 거죠, 네. 전야제가. 지금부터 3시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전야제에서도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셨습니까? 네, 이건 오늘 전야제는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지만, 네네. 벌써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보훈처는 재창은 안 된다. 지금의 합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렇죠. 청와대 입장을 보니까요. 보훈처에 지침을 주지 않았고 보훈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훈처장은 원래 생각이 재창에 반대하는 분 아닙니까요? 네네. 청와대가 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훈처의 결정을 지지하겠다 하게 되면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이런 거에 시그널을 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 네. 뜻이 바로 그거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난주에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회동할 때요. 굳이 이 합의문의 5번째 항목에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그럼 애초에 청와대도 이 재창을 열어줄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생각이 없지 않았나. 다만 3당 원내대표 정책의장과의 어떤 만남을 위해서 그런 약간 여운을 남긴 합의를 해줬던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좀 일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사가인 황석영 작가가 친북 성향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하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다만 정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하자면요, 네네. 임을 위한 행진 같은 것을 재창하는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합니다. 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네. 자, 그러면은 보훈처장은 이 문제는 자기 손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 네. 이게 보훈처의 항명이고 레임덕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보지 청와대입니까? 않습니다. 저는 네. 보훈처장이 아마도 대통령의 어떤 뜻을 네. 대충 짐작하고서 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광주 5.18 전야제 현장에 계신데요. 네. 현장음도 좀 섞여 들어오고 해서 이 네, 현장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생생한데 광주에 내려와 계시니까 네. 자, 그럼 이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이제 이 대통령의 역사인식 아쉬운 대목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무엇보다 그 대통령께서 그 부친 문제인 5.16에 대한 어떤 논쟁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느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5.18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4.3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전 좀 납득이 좀 어렵죠. 네네. 더군다나 2012년에 제가 이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있을 때는 5.18 행사 때도 다시 오셨고 네. 또 동선 중에 여름에 4.3에 가서 참배도
하셨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저한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국가지정 기념 행사인데 이 내일 올해도 이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까요? 근데 불참 공식적으로 통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참으로 네. 돼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네. 현재까지 뭐 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일 이제 재창이 아닌 합창으로 행사가 치러진다면 네. 좀 이게 문제가 클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행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행사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떤 네. 건가요? 우리는 뭐 특별한 입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미 안철수 대표나 천정연 대표가 다 밝힌 대로 네. 그대로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요, 이 재창이 되지 않으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의당은 좀 뉘앙스가 다른가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과 협력이 잘 되겠는가? 네. 저는 굉장히 앞으로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애초에 지금 이 협치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십니까? 네. 협치 자체는 어려웠던 것이다. 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임기가 대통령, 국가를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걱정되죠. 특히 경제 민생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3당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당 원내대표와의 모임은 분기마다 하겠다고 정례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만나긴 만나야 할 텐데. 또 상황이 바뀌었다가 봐야죠. 더군다나 새누리당의 내부 문제까지 있어가지고서. 네. 그것도 순탄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박지원 원내대표 발언을 보니까요. 물론 이게 당론은 아니겠습니다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사실 연합정부라고 그러죠.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 기능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과연 개헌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헌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간다고 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시지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호남에 가 계시니까요. 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여론이라는 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니까 저는 크게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그것을 충분히 좀 이행하고 또 흔한 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이렇게 걱정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어떤 노력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전국 운영에 있어서 호남 유권자들의 여망에 부응해야죠. 네. 자, 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새누리당 개파 갈등 오늘 심각하게 터져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은 또 한때 여당 쪽에도 이제 계셨었으니까 오늘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미 예고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게 갈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대위고 혁신이고 잘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분단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혼돈에 빠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이 또 혼란스럽고 국정이 또 혼란스럽겠죠. 그 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던 일인데 분단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네, 당장 분당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현장 소리가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데 소음이 너무 커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런던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국제 뉴스룸에서 나왔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 이런 소식이 새벽부터 우리를 좀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요. 이 맨 부커상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이 프랑스의 콩쿠르상과 함께 3대 문학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국 현지 연결해서 이 상의 의미 그리고 현지 반응 등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맨 부커상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영국에서 어떤 의미의 상입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맨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의 콩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죠. 네. 1969년에 그 영국의 부커사, 이 출판사가 제정한 문학상으로 해마다 영국, 아일랜드 같은 영국 연방국가 내에서 영어로 쓴 영미소설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하는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입니다. 네. 출판과 독서 증진을 위해서 그 북트러스트의 후원을 받아서 부커사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2002년부터 맨 그룹이 스폰서로 나서면서 명칭이 맨 부커상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하. 수상자가 받는 상금도 21,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 우리도 약 8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은 영어권 출판업자들이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소설 작품들이 후보작으로 되고요. 그 신망받는 평론가나 그 소설가, 학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후보에 오른 작가들에게는 그들 작품이 특별판을 제작해주고 또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보증받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동안 그러면 이 과거에는 부커상, 2002년 이후부터는 맨 부커상 어떤 작가들이 수상을 했었나요?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후보작들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55작품이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네. 올해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죠. 앵랭커 작가. 터키 노벨상 수상작인 오르한 파목. 네네. 또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츠.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리고 앙골라의 호세, 에두아르드 아부사. 이런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쟁자를 제치고 한강의 메디테리언 회식주의자가 수상자가 되는 기쁨을 얻은 거죠. 예, 대단한데요. 오르한 파목 2006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번역본이 팔렸는데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 수상작이 발표가 돼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뉴스가 속보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주 기뻤는데 이 발표하고 되고 나서 영국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지에서도 BBC,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이번 수상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자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실 채식주의자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지난 1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기존의 한국 소설과는 달리 원래부터 현지 언론이나 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큰 반응을 얻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자, 선정 과정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문학상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맨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과는 좀 다르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상자 후보를 미리 발표합니다. 아하. 영어권 출판회사들의 추천을 받은 소설 작품이 후보작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155작품이 후보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평론가와 소설가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최종 수상 발표 2달 전에 롱 리스트라고 부르죠. 첫 번째 후보작 13작품을 뽑게 되고요. 또 한 달 후인 롱 리스트 후보 중에서 6작품을 다시 압축해서 숏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작품을 한 달 동안 서점에 시내 서점에 특별 매대를 마련해 놓고 후보작들에 대한 독자들이 반응을 함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수상으로 인해서 채식주의자는 전문가들뿐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인정을 받은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네. 무리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출판계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맨부커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는 영국에서도 이렇게 좀 책이 더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맨 부커상 수상작들은 기존의 예를 보면 수상 직후에 판매량이 10배에서 100배까지 오른 예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최소 2배가 늘어난다는 부커상의 법칙, 이런 말도 있다고 네. 하는데요. 아하.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큰 판매량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강 작가 외에 우리나라 작가들의 또 어떤 좀 작품들이 번역돼서 출판가에서 반향이 있나요? 여태까지는 사실 크게 번역이 된 게 영국에서는 많이 없다고, 아하, 네. 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번역이 된 게 어떤 미국 대학에서 번역이 된 네네. 작품들, 신경숙 작가 작품, 네네. 이문열 작가, 이런 정도인데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어떤 번역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네네.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보라 스미스 같이 수상하고 상금도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문학을 좀 사랑하는 번역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리포터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